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김민지입니다. 8월의 첫 거래일부터 난이도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이 거래일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코스피는 전 거래일 역대 최대 상승폭을 그려냈지만 5%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반도체가 쉬어가면서 로봇과 바이오 등 좀 재료가 있는 섹터로 순환매가 돌았는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변화는 있었습니다. 일단 7월 코스피 하루 평균 변동폭이 7%에 달했었는데 어제는 장중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단 2.7%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약 6월과 7월 거래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거래대금이 하루 평균 약 10조 원에 달했었는데 지난 금요일 3조 원, 어제는 1조 3천억 원으로 90%가량 감소했습니다. 칩설 더 뉴 크립토, 반도체가 새로운 가상화폐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열됐던 투기적 자금이 조금씩 진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간밤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CXMT가 베이징에 두 번째 생산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마이크론과 반도체 투톱이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 거시경제가 시장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우선 미국이 공격을 취소하면서 중동 리스크 긴장감이 완화가 됐고요.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7월 ISM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55.6으로 이 시장 예상보다 크게 웃돌았고요.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주문과 생산, 고용까지 모두 개선이 됐고 특히 AI 투자 확대가 제조업 수요를 이끌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영향 속에서 다우지수는 최고가를 경신했고 아마존은 역대 5번째로 시가총액 3조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장 마감 후에는 팔란티어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시간 외에서 12%까지 폭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랠리가 오늘 우리 증시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그리고 조금 전 한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발표가 됐는데 중동 전쟁 충격으로 2달 동안 이 3%를 넘어섰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2%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우리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 8월이 시작하는 한 주 세력들의 자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지 오늘도 30년 내공의 세력 차트 전문가 김도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간밤 미국 증시 상황과 오늘 개장 전 체크포인트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김민지입니다. 8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7월 내내 시장을 짓눌렀던 두 가지 걱정이 한꺼번에 풀렸는데요. 바로 중동 전쟁 부담과 또 AI 투자비 가중이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우량주 중심인 다우존스 지수는 1.32% 오른 53,178선에 그리고 나스닥은 2.13% 오른 25,900선에 S&P 500은 1.48% 오른 7,600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05% 동반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건 중동 소식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취소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전쟁 시나리오에서 협상 시나리오로 상황이 바뀐 겁니다. 이에 따라 유가도 먼저 반응을 했고요. 증시도 따라 올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빅테크 기업들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상위단에서는 애플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알파벳이 이날 S&P 500과 나스닥 양쪽에서 지수를 가장 많이 끌어올린 종목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82% 성장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시장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감당하지 못할 투자비였다면 그 투자에서 이제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뒤집힌 겁니다. 알파벳 4.88%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실적으로 AI의 수익성을 증명했다는 안도감이 이어졌는데요. 4.93%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아마존 돋보입니다. 4.58% 오르며 마감했는데요. 이날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3조 달러 고지를 넘었습니다. 맥가먼 AWS CEO는 올해 2,200억 달러를 투자해도 AI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며 낙관론에 힘을 보탰는데요. 클라우드 사업 아마존 웹 서비스가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흐름은 좀 달랐습니다.
자기 실적이 아니라 주요 고객사들의 실적이 다시 좋게 나왔다라는 점이 부각이 됐는데요. 칩을 사줄 곳이 건재함을 확인한 겁니다. AI 대표주 엔비디아 2.93%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반면 애플은 홀로 뒤처지며 마감했습니다. 앞선 실적에서 서비스 사업이 부진했고 또 중국 매출이 좀 실망적이었죠. 이날도 1.78%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6위 아래 종목들의 흐름도 뜨거웠습니다. 브로드컴은 우선 강보합 마감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미 주식 최선호 종목에서 브로드컴을 제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초반 주가가 3%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락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 매수 자체는 유지를 한 데다가 브로드컴의 핵심 성장 동력인 AI 인프라 수요가 여전히 튼튼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클라우드 실적으로 AI 투자비 회수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다른 빅테크들도 동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메타는 광고 매출이 27% 늘면서 590억 달러를 기록한 점이 재평가됐는데요. AI에 쏟아붓는 돈이 결국 광고 성과로 돌아온다는 그림이 그려지면서 6.02% 급등했습니다. 상장 직후에 최고 225달러 선까지 치솟았던 스페이스X는 최근 한 달 넘게 40% 이상 폭락하면서 100달러 선을 위협받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상장 후에 첫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익성의 핵심인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가입자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또 AI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늘면서 실적 발표 직전에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테슬라는 3%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업데이트와 또 로보택시 사업화 진척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라일릴리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2.39% 하락했는데요. 최근 주가가 1,10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온 만큼 실적 수치를 좀 직접 확인하고 관망하려는 새가 짙어진 것 같아 보입니다.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그야말로 낭떠러지였습니다. 서부 텍사스유는 5.27% 떨어진 80달러 선에 그리고 브렌트유는 4.71% 떨어진 83달러 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공습 취소 소식에 더해서 오펙 플러스가 9월부터 하루 18만 8천 배럴을 증산하기로 한 결정이 함께 반영이 됐습니다. 공급은 늘고 또 위험은 준 겁니다. 정유 에너지주에는 부담이 됐고 엑슨모빌은 소폭 내렸습니다. 금은 시세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안전자산인 금과 은은 함께 올랐습니다. 금은 0.02% 상승한 4,107달러 선에 그리고 은선물은 0.74% 상승한 58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금리가 내려간 점이 금값을 받쳐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는 AI 인프라 관련주의 흐름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데이터 센터에 계속 돈을 쓰겠다라는 신호가 확인이 되면서 메모리를 대는 국내 반도체주를 온기가 이어질지가 관건이고요. 유가가 급락한 점은 분명 정유주에는 부담이지만 항공주에는 반대로 호재가 됩니다. 업종별로 방향이 갈릴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김승현입니다. 어제는 8월의 첫 거래일이었죠. 지난주 있었던 반등의 분위기가 어제까지 이어지나 했는데 결과적으로 코스피가 5% 넘게 밀리면서 약세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장 아직 분위기가 꺾였다고 보긴 이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우리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오히려 상향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소식 포함해서 개장 전 체크해봐야 할 주요 포인트 3가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모건 스탠리 코스피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상향 36% 상승 여력입니다. 이 모건 스탠리가 한국 증시에 대한 시각을 한 단계 더 긍정적으로 바꿨습니다. 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비중 유지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 코스피 목표 지수도 기존 9,000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최근 증시 급락 과정에서 과도했던 레버리지 투자와 또 특정 종목 쏠림 현상이 이미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분석을 내놓은 건데요. 즉 시장의 거품이 이미 어느 정도 빠졌고 또 그만큼 다시 올라갈 여력이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레버리지 청산으로 가격 부담이 낮아진 바로 지금이 투자자들이 반도체 중심의 슈퍼사이클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입니다. 레버리지 ETF와 헤지펀드 차입 투자, 그리고 개인의 투자자의 신용융자 잔고 역시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결과 코스피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게 완화됐고 투자자들이 다시 AI 반도체 성장 스토리에 주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골드만삭스 역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삼성전자의 12개월 목표 주가를 기존 48만 원에서 49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여기에 투자 의견 매수도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잇따른 긍정적인 평가가 우리 증시의 반등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지 오늘장 상황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한국은행 13년 만에 실물금 매입, 금값 부담 완화입니다. 한국은행이 13년 만에 다시 실물금을 사들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90톤의 금을 매입했고 현재는 약 104톤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혀졌는데요. 이후 추가 매입을 중단하면서 외환 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5% 수준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금 확보에 나섰습니다. 한국은행이 외자 운용원을 중심으로 LSM&M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협력 체계를 구축했는데요.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금을 장외에서 직접 매입하는 새로운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2분기에는 금 ETF도 처음으로 소량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매입 경로를 다양화했다는 점인데요. 특히 국내에서 원화로 직접 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한국은행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비교적 안전자산인 금을 좀 중장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도 지원에 나섰는데요. 한국은행이 거래소에서 매입한 금을 인출할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죠. 재정경제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비용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미국의 이란에 대한 공격 취소, 중동 리스크 완화될까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재개를 공식화했습니다. 현지 시간 월요일부터 새로운 협상이 시작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지난 주말 예정됐던 대규모 공습을 취소한 배경으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서 이란과의 합의가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전쟁 이전처럼 완전히 개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다소 경계를 긋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란 외무부는 오만과 새로운 항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는 밝혔지만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관용 통신 역시 중재안 수용 보도를 즉각 부인하면서 이란 내부에서도 협상파와 강경파의 대립 구조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 취소 사실을 이스라엘 역시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의 한 매체는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해서 고위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SNS 소식을 통해서야 뒤늦게 이 소식을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상황 변화에 대비해서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장에서는 중동 리스크가 정점을 통과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협상이 실제 긴장 완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커질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세 가지 체크포인트 살펴보셨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투자 심리 개선을 이어올지, 또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감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승현이었습니다.